오늘은 강태공의 병서 육도와 기문둔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문둔갑은 음양의 변화에 따라서 몸을 숨기고 기륭을 택하는 용병술로 주역 8궤의 근본이 되는 55개의 점사를 구하여 하도와 중국 우왕 시절 떨어지는 물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있었던 9개 무늬의 수를 활용한 낙서의 배열을 원리를 이용하여 건착도와 구궁법을 이용한 술법을 둔갑술이라고 부릅니다. 하도와 낙서는 원래 음양오행서를 적용한 것으로 수의 배열은 음수와 양수로 되어 있고 포진법은 동, 서, 남, 북 그리고 중앙으로 음양의 화합과 오행이 상생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문둔갑의 시작은 고금 도서 집성에 따르면 혼왕 황제가 치우 천왕과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우연히 꿈에 천신에게 부결을 받았고 당시의 대문호 풍호가 문자로 완성한 것입니다.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제갈공명이 더욱 발전시켜 병법에 이용하여 적벽대전에서 큰 전과를 거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중국 당나라 태종 때에는 이정이 기문둔갑을 병법과 정치에 활용하여 당나라 건립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정치적인 목적이 기술되었다고 하여 금서로 정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둔갑술은 음양의 변화에 따라서 몸을 숨기고 기륭을 택하는 용병술로 귀신을 부려 변신하는 술법으로 하도, 낙서의 수를 배열하는 원리를 이용한 주역과 건착도의 구궁법,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뇌진, 오선풍, 육감수, 칠건산, 팔건지, 구자중 이렇게 해서 구궁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낙서의 병진을 응용하여 나온 비책이 기문둔갑술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에 와서는 제갈공명이 이런 원리와 이론을 복합하여 은신술로 변형시켰는데 10간 중에 을목, 병화, 정화를 3기로 하고 휴, 생, 상, 두, 경, 개, 경, 경은 놀랄 경자입니다. 사를 팔문으로 하는 비방술입니다. 각기 12신장인 쇠, 방어, 건, 건설, 제, 보국, 만, 활, 평, 공병, 정, 쥐휘, 집, 식량, 파, 선두, 위, 첩보, 성, 공훈, 휴, 휴식, 개, 공격을 얘기하는 말로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혼용하여 전진 배치하는 군사 전력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육도의 도는 감출 도자로서 활집이나 칼 전대를 의미하고 깊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도의 병법의 비결을 뜻합니다. 문도, 무도, 용도, 호도, 표도, 견도로 6권 60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도는 주나라의 태공망 여상이 지은 것으로 역대 병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개의 골짜기에서 곧은 낚싯바늘로 새우를 낚던 여상은 주나라 문왕의 초빙을 받아 그의 스승이 되었고, 문왕이 죽자 무왕을 도와 상나라와 주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제나라 제후에 봉해져 시조가 됩니다. 제나라는 중국의 4대 미인인 치머, 서시의 모국이기도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당초 여상이 나이가 70에 이르도록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오직 글 공부에만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글 공부만 하는 무능한 남편을 힘겹게 먹여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일을 나가면서 멍석에 깔아놓은 보리가 비에 젖지 않도록 당부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상은 방 안에서 공부에 몰두하느라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여상의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멍석에 널려놓은 보리가 소낙비에 젖어 물에 떠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화가 나서 방문을 박차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강태공은 이같이 탄식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이제 내 나이 80이 되면 운이 트이는데 그것을 못 참고 집을 나가다니 참으로 안타까울 노릇이다. 혼자가 된 여상은 외수의 강가로 집을 옮겨 반개라는 곳에서 매일 낚시를 했습니다. 미끼를 끼우지도 않은 채 곧은 낚싯바늘을 물에 들이웠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세월을 낚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줄 군주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공의 마음이 하늘에 통했는지 공교롭게도 주나라의 문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천재가 나타나 현무를 탄 현인을 손가락으로 지칭하면서 현인을 보내줄 것을 약속합니다. 문왕은 사람을 시켜 꿈속에서 본 현인을 찾게 했으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점복을 관장하는 태사를 불러 점을 치게 하였고, 문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태사가 점사를 구하여 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사냥할 것은 용도 이무기도 아니고 호랑이나 큰 곰도 아니옵니다. 폐하의 보필이 될 사람이 올 징조이옵니다. 라고 말하고 문왕에게 외수의 근처로 나가면 반드시 현인을 만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문왕은 사냥을 나갔다가 마침 태사의 말이 생각나서 위수 북쪽으로 올랐습니다. 위수는 지금의 위화로 섬서성 중부를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문왕은 도중에 위수의 지루인 반개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여상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간 문왕은 천하의 정사에 대해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상의 대답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문왕은 여상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여 곧바로 수레를 함께 타고 궁궐로 돌아와 여상을 국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문왕은 여상을 얻은 뒤
매사를 그와 의논하고 정사를 펼친 덕에 천하를 제패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는 춘추 전국시대로부터 경제적 수완과 병법가로서 그의 재주가 당대에 이르러 문인과 책략가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병서인 육도 6권은 그의 저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삼라만상의 근원인 태극의 원리를 밝혀내어 기륭화복을 판단하고 어려운 난세를 극복하는 천명의 길을 탐구하는 김은둔갑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고사를 바탕으로 한가하게 낚시하는 사람들을 강태공 또는 태공망이라는 소과가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김은둔갑 기획 시리즈 10회에 걸쳐 사람의 운명을 짚어내는 비방을 각자의 사주 일간을 기준하여 10간지가 들어오는 연의 작용과 사주의 월간과 시간의 간지의 작용에 대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있으시기 바랍니다.